자, 문학 볼 거고요. 자, 지금 우리 현대시 봅시다. 자, 현대시 오세요. 현대시 선택지 오세요. 문제 보세요. 자, 21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거자. 일단 그 음성상징어를 활용해서 이랬잖아. 그 찾아보면 되는데, 자, 음성상징어를 활용한 건 뭐 다 괜찮아. 뭐 가에서도 뭐 얼룩덜룩한, 울긋불긋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나에서도 뭐 읽어보면 뭐 활짝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있었는데. 여기 있다. 뭐, 짜릿짜릿,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음성상징어는 뭐 썼지.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대상의 동적 이미지. 그그 부분에, 그로 인해서 동적 이미지하고 연결이 되는가? 자, 이거거든. 자, 이 지점이 잘못됐다. 아시겠죠? 얼룩덜룩하다, 울긋불긋하다. 이게 어떻게 동적 이미지겠어? 자, 그다음에 이 구체적인 사물을 매개로 한 상상이다. 자, 이거. 뭐 요런 점 정도죠. 그래서 구체적 사물이라고 하면 일단 가에서는 뭐 결국 그거죠. 지도를 보면서 자, 지도를 보면서 좀 상상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이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련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핀 거잖아. 자, 목련이 이제 피었지. 자, 그래서 그 남은 내용들 다 읽어보면, 뭐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시면 다 좀 화자가 떠올리는 그 상상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상을 통한 시상 전개, 이 정도를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답이 된다라고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다 보세요. 그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라고 해서, 이 말을 건네는 방식은, 애초에 다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기 좀 어려워. 자, 읽어보면, 뭐, 이런 말투가 자주 나타나는 게 아니어서 우리가 뭐 외우는 건 아니지만, 지도에서는 이러저러한 습관을 뭐 길러왔다고 한다, 왔다 한다. 이것도 참 아니란다. 막 이러면서 대체 이건 왜 그렇게 많으냐. 자, 이런 식으로 좀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쓴다라는 것을 뭐 크게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가에서는 뭐 이렇게 아니 뭐야 가에서는 맞다. 자, 그런데 이제 나에서 뭐 중요한 건 나에서는 너무나 평이하게 우리가 늘 보던 형태이기 때문에 자, 이 나에서의 어떤 시의 내용을 우리가 뭐 그렇게 연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4번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정확하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동일한 시행 반복. 자, 즉 시행 자체가 똑같냐 이거거든요. 자, 시행. 자, 시행 자체가 그냥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것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거 어때? 둘 다 아니다. 그치? 공간의 이동. 자, 이런 거 둘 다 아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2번 단독 문제를 풀 건데 그 가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중요한 시라고도 볼 수가 있어서 원어점이 좀 빠르게 보긴 할 텐데 봐. 자, 일단 가시의 내용. 지도에는 푸른 것을 바다라 했고 얼룩덜룩한 것을 육지라고 부르는 그런 습관이 있다. 이래.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 지도를 보면서 지도 더 짜게 써볼게. 즉 가에서는 즉 지도에 무엇을 바다와 육지를 뭐한다 보고 있다. 알겠죠? 즉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자의 상황 잡을 수 있고 자 지도에 바다와 육지를 보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연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까지 국경이 있어 본 일이 없는 저 하늘을 닮아서 바다는 푸르고 그래서 이 바다는 뭐가 없었다 지금까지 국경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늘 같은 이제 그러한 곳이고 자 그래서 결국 어떠한 이미지로 한결같이 참 푸르다라고 해서 이 푸르다는 이미지에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생겼어. 자, 그다음에 이제 육지는 뭐라고 했냐면 육지는 석류 껍질처럼 울긋불긋한 것은 색채를 즐기는 이유만은 아니야라고 해서 자, 육지는 일단 단조한 단조한 이유만으로 설명할 수 없어. 무엇을? 이 붉은 색채를 붉은 것을. 자, 이 육지가 이렇게 울긋불긋한 거, 이 붉은 것은 단조한 뭐 이와 같은 단조한 이유는 아니야.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자체가 뭐 일단 요렇게 해서 연결이 바로 안 될 수 있다는 거 압니다. 자, 그래도 공부해 보시면 지금 이 육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과 상황에 뭔가 울긋불긋해 보이는 게 무언가 좀 복잡한 이유가 있어서인 듯 보인다. 자, 이거거든. 그래서 이 육지의 상황 자체를 좀 어떻게 좀 부정적으로 인식해 주고 있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음.
그리고 여기에서 단순한 이유만은 아니야. 울긋불긋한 게 단순한 이유만은 아니야라고 한 게 왜 부정적으로 좀 연결이 되냐면 사실 이건 그 이 작가와 좀 관련을 줘야 하는 그런 외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뭐 보기 속에도 있었지만 오른쪽에 그 일제강점기를 좀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뭐 아무튼 그래서 오늘 펴보는 이 지도에는 "왜 이렇게 조선과 인도가 많아?" 자 이랬는데 자 요건 잠깐 넘어갈게. 자 아무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바다는 언제나 좀 푸른 뭐 그런 국경이 없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는데 육지는 왜 저렇게 복잡해? 이제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시방 나는 이 동그란 지구가 유성처럼 화려히 떨어져 갈 나를 생각하는 외로움이 있다. 즉 화자는 그래서 어떻다 지금 좀 외로움의 정서가 좀 마음속에 일어난대요. 음.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외로움의 정서가 화자가 이렇게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정서의 이유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지구가 떨어져 갈 날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요렇게 되는 거지. 음. 자 도시. 원래 지구는 한 덩이 푸른 석류입니다. 자 푸른 석류였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예쁜 이미지로 끝났죠. 그래서 원래 지구는 예뻤는데 자 즉 이 지점에서 좀 그래서 이 현재 상황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드러난다라고 해도 좋고요. 좀 화자가 바라는 그런 어떤 뭐 미래의 모습이다. 즉 화자의 소망이 좀 나타난다라고 해도 좋고요. 자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지 보면 이렇게 1 번 "화자는 바다를 국경이 있어 본 일이 없는 하늘과 유사하다고 인식한 거 맞니?" 맞잖아. 바다를 하늘과 유사하다고 인식한 거 맞아? 오케이. 자 그냥 맥락이었죠. 그다음 화자는 바다와 육지를 대비하여 이렇게 육지가 바다를 닮지 못한 데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자 일단 이것이 좀 대비적인 이미지로 나타난 거 맞니?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육지가 결국 이렇게 바다와 같은 그러한 이미지가 아니어서 좀 안타까워한다라고 해도 괜찮니? 네. 자 그다음에 이 3번 같은 건 선생님이 그냥 읽을 때 넘어갔지만 자 이것에 대한 뭐 어떤 의미를 요렇게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는 뭐 보기 속에 나와 있었으니까요. 자 근데 이제 4번 같은 경우 이제 그대로 맥락에 의해서 지금 결국 화자가 외롭다고 하는 이 정서적인 얘기는 지도의 울긋불긋한 색채를 즐기지 못한다. 지도의 어떤 색채를 즐기지 못한다는 체념에서 기인한 것. 뭐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는 틀렸다고 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울긋불긋한 색채 자체가 지금 화자에게 즐기는 대상으로 제시가 되니 그래서 그걸 못해? 이거 즐기는 거 맞아? 아니지 않아? 자 그래서 애초에 그건 내가 좋게 바라보고 있는 이미지를 제시한 게 아니란 말이야. "왜 저렇게 울긋불긋해?" 자 이 자체는. 음. 자 그래서 그건 내가 즐기고자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이걸 즐기고 싶은데 그걸 못 한다니 나는 정말 틀렸어."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뭐 그래서 뭐 다 틀려서 선생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붙여서 얘기해 봤지만 뭐 아무튼 울긋불긋한 색채는 화자가 즐기는 것 자체가 아니었다. 아시겠지요?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에 23 번인데 자 이것도 그냥 맥락이었거든요. 맥락을 좀 보면 뭐 이시는 선생님이 뭐 읽고 정리하진 않겠지만 자 맥락을 좀 보면 일단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 답이 이 뭐야 답이 4 번이었잖아. 그치? 그럼 시에 하나만 남은 이 전차 바퀴 위해서는 또 뒤에 한량, 두량, 재력 두량 떠나가는 이 목련으로 이어지는 시상 전개를 보면 결국 현대의 기계 문명에 의해 사라지는 자연물에 대한 안타까움. 만약에 이걸 요렇게 얘기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뭐야 전차 바퀴 이 전차라고 하는 이 자체를 무엇으로 본다는 얘기니? 이 선택지로 보자면 요렇게 보면 비판적인 대상으로 본다는 얘긴데 이 우리가 시에서 이 전차를 비판적인 대상으로 접근할 만한 근거가 있어? 당연히 없잖아요. 알겠어. 이 전차 때문에 막 "목련이 사라져."라고 하는 게 "목련이 막 떠나가."라고 하는 게 이 현대의 기계 문명 때문에 자연이 사라지는 걸 안타까워하는 얘기라면 그럼 시에서는 이 전차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접근 즉 비판적인 얘기가 있었어야 하는데 전차는 전혀 그러한 얘기가 아니었잖아. 그래서 뭐 잠깐 보시면 뭐 그냥 그런 얘기였습니다. 뭐였냐면 그
햇살을 따라가면 이 전동기가 있을 것 같아. 그냥 그랬지, 그치? 자, 햇살을 따라가면 어디 전동기가 있을 것 같아. 지금은 그냥 바퀴 하나 딸랑 있는데, 어딘가에 이걸 따라가다 보면 왠지 그 힘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음. 이 천둥 번개도 혹시 그 힘을 얻은 건 아닌가? 막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전차가 사라진 거. 자, 전차가 사라진 거. 자, 사라진 것에 대해서 결국 전차는 사라졌는데 아직 무엇은 그 힘은 남아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알겠어? 자, 그래서 지금 화자가 그것 때문에 번개도 혹시 그 힘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추측이 나오고 뭐 이러는 거잖아. 아시겠죠? 그냥 그 정도였다는 거지. 자, 넘어가고요. 음. 자, 그다음에 이제 고전 소설은 넘어가고요. 우리 현대 소설을 좀 볼까 하는데, 이 현대 소설이 여기가 좀 요거 어려운 소설이야, 얘들아. 그리고 이 소설이 왜 어려운 소설인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소설을 당연히 만날 수 있는데, 모든 소설이 다 그런가? 이렇게 하면 이제 소설 자체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어렵게 더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소설은 좀 어려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앞으로 좀 이해해 주길 바라고, 그래서 이 가지문 같은 경우에 가나 좀 쪼개져 있으니까 일단 그 가에서는 요런 얘기를 좀 한다는 거야. 일단 작자는 어떤 작자, 고향이 그립다고 하는 누가 있냐면 작자가 있는데 나로서는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일단은 뭘 밝혀주니? 자, 1인칭 시점을 밝혀주지, 그치? 음. 자, 일단 이렇게 그 작자는 뭐 나로서는 이름도 안 들어본 뭐 어떤 뭐 시골에서 올라온 자, 시골에서 이제 올라온 사람이고. 자,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광증에 가까운 생활 태도라고 해서 그 작자는 시골에서 올라오긴 했는데, 좀 광증에 가까운 생활 태도를 갖고 있대. 그리고 또 무턱대고 우쭐대고 싶어 하는 저 촌뜨기 의식에 가득 차서 괜히 심각한 척 해보았다가 막 이러는 사람이래. 그리고 고향이 그리운 것 같은 느낌도 없어. 고향에 별 애착을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 한 번은 이제 그의 어머니, 즉 그의 어머니의 편지를 내가 한 번 읽었는데 그의 엄마는 세상 그렇게 다정하고 착하고 막 그런 이미지였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렇게 아름다운 용모의 엄마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게 좀 매치가 잘 안 되는 느낌. 자, 그래서 그 작자에게는 좀 분이 넘치게 짝이 없는 너무나 훌륭한 어머니 같은 거야. 자, 이제 그렇게 편지 한 구절이 나오고 그 이후에 내가 그 편지를 읽고 있는 동안에 그 작자는 막 이러면서 와, 막 엄마한테 막 투덜투덜, 그러더니 이제 결국은 그 편지를 북북 찢어서 팽개쳐 버리고, 막 엄마한테 미친이라고 하는 그런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 그런 욕을 하는 그런 아주 멍텅구리 미친 바보 촌놈 멀치기 치하네. 그래서 지금 뭐 빠르게 봤지만 그냥 가를 쭉 선생님이 봤잖아요. 그럼 가에 대한 내용 자체가 결국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렇게 우리는 이게 정확히 뭐 누군지 모릅니다. 그쵸? 그치만 이 작자에 대한 무엇이 주가 되니? 나의 심리 묘사가 주가 돼요. 즉, 이 내용은 전체가 다 나의 심리 묘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 묘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작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나의 어떤 추측이나 뭐 이런 것들, 나의 어떤 평가, 뭐 그리고 말 속에서 충분히 그 대상에 대한 그 나의 태도, 그의 성격, 이런 거 다 드러났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의 태도도 드러났고. 호감, 비호감? 비호감. 맞잖아. 비호감.
자 그러면서 이제 나가 쪼끔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나를 보면 그 누이님이라고 시작해요. 자 그쵸? 자 하나의 작품이었는데 요렇게 뭐 중력도 아니고 이렇게 뚝 떨어뜨려 놨네. 자 아무튼 누이는 그 도시에서의 이야기를 나와 엄마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했다. 자 뭐 기본적인 서사죠. 자 누이는 음 자 도시에서의 이야기를 안 했다. 자 그래서 그 뭐 보따리를 봤는데 뭐 별건 없었다 뭐 이런 얘기였고 그래서 대체 누이한테 이러한 침묵을 만들어 준 그 인연의 내용 그 인연의 내용이라는 걸 뭘로 봐야 돼 여기에서. 요거를 도시에서의 어떤 기간 도시 어떤 삶의 기간 이렇게 봐야지. 자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그 추측을 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이의 침묵은 뭔가의 항거의 표시이긴 한데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건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항거인가 도시를 향한 항거인가 이거 알 수 없죠. 자 그래서 뭐 우리를 향한 것이라면 그건 누이한테 잘못이 있는 거다. 높은 목소리로 질책하는 방법이 침묵의 질책보다 더 서툴렀다는 것을 결국 도시에서 배워왔나?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만약에 도시를 향한 한 거라면 아마 틀림없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누이의 저 향수와 고독을 발산하는 눈빛. 두고 온 것들에 대해서 보내는 저 뭔가의 마음의 등불 같은 저 눈빛. 자, 저걸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음. 자 뭐 아무튼 그래서 누이가 돌아오고 누이가 도시에서의 기억을 망각하려고 애쓰는 듯한 그런 침묵 속에 빠져드는 걸 보고 그래서 자꾸만 나의 판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 그치? 그래서 도시에서의 기억을 자꾸만 애써 지우려고 하는 그렇게 침묵에 계속 빠져들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데 그래서 그걸 보니까 우리조차도 점점 막 침식시켜 그 고독이 침식시켜 우리에게 막 들어오는 그러한 느낌이었대요. 자, 이 황혼과 이 해풍, 그들이 우리에게 알기를 강요하던 그 세계는 대체 무엇일까? 자, 미소를 침묵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여기에서 읽을 때 얘들아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 앞 내용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해줘야 하는 건 지금 화자의 무엇이 이렇게 심리 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소설은 그것 이상의 좀 분석이 있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죠. 음. 자, 뭐, 일단은 넘어갈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지금 나의 심리 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미소를 침묵으로 바꾸어 놓는. 자, 즉, 미소를 침묵으로 바꾸어 놓는. 자, 누구?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이 자체는 이 누이의 모습인데, 바꾸어 놓는 그 주체는 뭘까? 당연히. 뭐, 도시의 삶이겠죠. 도시. 그 세계. 그치? 자, 이렇게 미소를 침묵으로 바꾸어 놓는. 그렇게 해서 요컨대 우리가 만족했던 것을 오히려 그 반대로 치환시켜 버리는 그 세계인가? 도시는 이런 세계인가? 노예는 적어도 우리가 보낼 때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게 아니라 무언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 도전하기 위해서, 꿈꾸기 위해서, 그쵸? 자, 도전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간 건데, 오히려 침묵의 훈련만을 받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은 읽지 않을 텐데 이제 그렇게 이제 엄마가 또 이제 애쓰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자 이렇게 누이를 다독이는 뭐 위로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음. 자 그렇게 그 누이의 추억을 좀 불러일으키고 싶은 거죠. 자 근데 자 그때 누이가 이렇게 엄마를 붙잡고 막 울고 쓸쓸하게 울고 여기에서 "왜 저를 태어나게 했어요?"라고 하면서 울고 음. 자 그래서 또 그 말을 듣는 엄마도 울고. 근데 이 누이의 말 속에는 결국 "미안합니다 어머니."라는 그러한 말이 좀 들어 있었던 것만 같은 이제 그러한 나의 생각이 또 나타났고. 음. 자 그래서 하루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무서운 사건이 세계의 은밀한 곳에서 계속 벌어지고 또 그다음 날은 그것에 의한 희생자들이 또 작은 조각에 몸을 기대어 이렇게 자기들의 괴로움을 울고 또 부유하게 되는 참 도시는 이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쵸? 자, 강물은 빠르게 밀려오고 금빛 하늘이 점점 회색으로 변해가는 이 시각. 아직도 신비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이 자연에서 나는 누이로 하여금, 나는 그래서 나도 아직 누이로 하여금 도시의 모든 기억을 다 토해버리게 하고 싶어. 누이를 위해서.
이 짠 냄새만을 싣고는 해풍으로 다 목욕을 시키고 싶어.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줘야겠니? 결국 누이가 좀 치유받길, 무언가에 의해서 지금 상처가 깊다는 걸 좀 알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치유받길 바라고 있단 말이야. 바라는 그 나의 좀 소망이 드러나. 자, 인간은 이렇게 한 고장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데, 대체 이 영혼의 토대를 만든다는, 의지의 신화를 배운다는, 우는 것들을 배우고, 침묵을 배운다는 이 자체.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잘은 모르시지만 이런 지점이, 결국 이 도시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도시에 간다고 하면, 결국 이 도시는 우는 것만을 배우게 하고, 침묵을 배우게 하는 이곳이, 결국 그게 인간의 삶이 맞는가? 이건 오히려 허영이 아닌가? 라고 노이한테 좀 말해 주고 싶대.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뭐 간단하게 봤고요. 자, 문제를 보면, 자, 제 가와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랬는데, 그 가에서 나는 작자를 무턱대고 우쭐대고 싶은 저 촌뜨기 의식에 가득 차 있다고 평가한 거 맞니? 맞아. 그럼 이와 같은 어떤 나의 묘사에서 작자에 대한 나의 부정적 태도가 드러난 거 맞니? 오케이. 그럼 가에서 나는 작자의 어머니를 작자에게 분에 넘치게 짝이 없는 훌륭한 엄마로 표현한 거 맞아? 오케이. 그럼 이러한 내용에서 우린 작자 그리고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평가가 대조적이다라고 해도 되겠니? 그렇지. 자, 그다음 가에서 나는 작자가 어머니의 편지를 찍고 뭐 욕을 하고 하는 거를 결국 어머니의 헌신적인 태도에 대한 감동을 이게 뭐야? 음. 욕을 하는 것을 나쁘게 보는 거지 그냥. 그래서 못하잖아. 이해하지 못한다. 못하고 있다. 알겠니? 부정적으로 평가하다. 뭐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엄마한테 욕을 하는 걸 뭐라고 뭐 뒷말이 뭐 전혀 뭐 가당치 않은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나에서 나는 누이의 울음, 자기들의 괴로움을 울며 부유하는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에서 나는 누이의 울음을 무언가 희생자들과 이렇게 연결지어 이해하고 있다. 알겠어? 자, 그다음 나에서 누이를 해풍으로 목욕시키고 싶어 하는 거. 자,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이 결국 과거와 같은 그냥 그대로 이제 고향에서 살던 그 모습. 고향에서 살던 그 모습으로 좀 돌아오기를 바라는, 좀 치유받길 바라는 그 마음을 드러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뭐 선생님의 설명, 요런 게 이제 보기겠죠, 뭐. 그쵸. 자, 이렇게 보기를 뭐 굳이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자, 보면, 여기에서 그 가나 같은 게 결국은 같은 작품인데 좀 다른 장의 일부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가에서는 고향에 이렇게 가족을 두고 이렇게 서울로 와 살고 있는 웬 작자에 대한 얘기였고, 또 나에서는 내가 다시 이제 고향이었죠. 나도 고향이었고, 이렇게 나는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살다가 돌아온 그 누이에 대한 이야기였고. 자, 그래서 뭐가 됐든 이제 고향을 떠나 도시 공간을 경험하고 있거나 아니면 경험했던 인물을 다루는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이어서 이건 일부 관련이 있다라고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을 읽으며 독자는 가에서 나의 시각으로 서술되는 그 작자를 통해서 나의 무엇을 짐작하냐라고 했거든. 사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바로 머릿속에 떠올리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럼 결국 가에서 나타난 내용은 그 작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했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나에서 우리 이 누이는 잘 모르지만 도시에서 꽤 깊은 좀 그런 상처를 받고 돌아왔다. 뭐 이런 정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의 무엇을 짐작할 수 있는가? 그 가를 통해, 즉 그 작자의 내용을 통해 우린 이 누이의 무엇을 짐작할 수 있을까? 음, 아시겠죠? 그 작자의 내용, 그 말과 행동, 그 행동, 뭐 이런 거였으니까 행동, 뭐 이런 거. 자, 뭐 그런 이 작자의 행동에서 그 모습에서 우리는 이 누이의 뭐 어떠한 점을 여기서 연결할 수 있을까?
자, 그럼 결국 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보따리의 가치를 알 수 있어? 이런 말을 여기서 떠올리면서 선택지에 넣어놨다는 것도 참, 정말 신기합니다. 자, 그다음 누이가 도시에서 겪었을 경험의 성격. 아, 좋지. 자, 즉 우리가 이 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도시 분위기라는 거예요. 도시의 분위기. 음. 그리고 결국 나에서는 이 누이가 이 도시 분위기를 결국 경험하고, 그쵸? 자, 이 누이가 이 도시를 결국 경험하고 돌아와서 뭐 이 작자하고는 무관하지만 어떠한 방향에 좀 상처가 있다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가에서 도시의 분위기를 결국 이렇게 좀 광증이다. 광증이 넘치는 뭐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누이가 도시에서 겪었을 구체적으로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경험의 성격 정도는 좀 떠올려 볼 수 있다. 자, 누이가 고향을 떠나 지금 노예가 고향을 떠나고 싶어 하게 된 계기? 떠나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요. 그 과거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뭐 당연히 연결해 볼 수 없고요. 뭐 나머지 안 보고. 자, 그다음에 그 A에 대한 설명인데 그 A가 그냥 묶인 지점이었을 거예요. 자, 크게 묶인 지점. 자, 이렇게 누이에 대해서 처음에 그냥 쭉 이야기하는 그 내용. 꽤 긴 부분. 그럼 그 지점에서 독백적 질문이 반복되며 자, 독백적 질문이 반복된다 어때? 당연히 괜찮죠. 우리가 이 내적 독백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이 전체 심리 묘사고 그 지점에서 이렇게 내적 독백이 반복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독백 같은 그런 질문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어떤 내적인 탐색을 하는 중이다라고 해도 괜찮니? 뭐 이런 정도인데 뭐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41번에 그 사실 그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인데 일단 좀 넘어갈 거고요. 그 마지막 그 5번 같은 경우에 자, 마지막 그 5번 같은 경우에 요렇게 선생님이 옆에도 일단 썼지만 읽으면서 자, 결국 도시에 가면 영혼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 그래. 또 거기에서 우리가 무언가 신화를 막 뭐 배울 수 있대. 성공의 신화 같은 거겠죠, 뭐. 그래서 이런 의지의 신화, 막 성공의 신화, 막 이런 걸 배울 수 있대. 그런데 또 어때? 우는 것을 또 배워야 한대, 그래서. 또 침묵을 배워야 한대. 막 이런 거. 음. 여기에서 아는 사람들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갑자기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네요. 이런 걸 보니까. 우는 것을 배운다, 침묵을 배운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어떠한 시 하나를 생각나게 하네. 자, 신경님의 가난한 젊은이를 위하여. 제목이 정확한 느낌이 잘 안 듭니다, 갑자기. 자, 즉, 이웃의 가난한 젊은이를 위하여. 자, 이웃에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즉, 신경님의 이웃의 가난한 젊은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요거 부제다. 요거 부제였고, 아이, 제목 기억났다. 가난한 사랑 노래구나, 참. 이게 누군가는 여기에서 좀 같이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랑 노래. 자, 신경님의 가난한 사랑 노래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죠. 그래서 이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젊은이들에 대한 그런 짤막한 시인데 그걸 보면 우는 걸 배워야 한다. 침묵을 배워야 한다. 라는 말의 의미가 좀 연결이 됩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좀 넘어가 볼 거고요. 자, 이렇게 5번에 뭐라 그랬어? 나는 고양이 속성들을 이와 같이 연결했다. 자, 이거 고양이 속성들 아니잖아. 자, 즉 도시의 모습이죠. 음. 아시겠죠? 뭐 그래서 이 뒷부분에 뭐 도시의 허영적인 속성이다 뭐 이런 건 괜찮아 보이는데 그 앞부분에 고향의 속성 이건 아니지. 도시. 아시겠죠? 넘어가자. 자 마지막이고요. 자 고전시가 내가 이거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사실 이거는 알면 좋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자 어떻게 읽어가는지 좀 구경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잠깐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일단 그냥 읽을게요. 자, 집에 옷과 밥을 두고 들먹은 저 고공아. 이렇게 들먹은 게 뭔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길 바래, 얘들아. 알겠죠? 음. 일단,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보자요. 자, 고공을 부르고 있구나. 자, 이거잖아. 아, 고공은 뭐다? 청자구나. 집에 옷과 밥을 다 두고 저 들먹는. 저 뭘까?
넘어갈게. 자, 그러면서 고공을 부르면서 우리 집 내력을 아니 모르니? 자, 내가 비 오는 날 일도 없으니까 말해줄게. 색이 꾸며 말해줄게. 그래서 지금 고공, 즉 청자를 불러놓고 지금 뭐라고 했냐면 집의 내력, 즉 집의 내력을 알려준다. 알려주기 시작한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을 쭉쭉 읽어갈 거야. 자, 뭐라고 했냐면, 자, 우리 집은 말이야. 뭐 이런 거잖아. 우리 집은, 할아버지가 얼마나 어진 마음을 많이 썼는지 말이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모였고, 그렇게 집은 크게 잘 지어냈고, 그러다가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텃밭이 이 정도가 됐어. 자, 뭐, 너들의 가리로다라고 해서, 뭐, 텃밭이 많아졌다. 뭐 이런 정도로. 자, 그래서 그것을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줘가지고 내려온 집이야. 그래서 우리는 논밭도 되게 좋고, 머슴도 아주 근검했어. 그래서 아주 잘 살았단 말이야. 알겠죠? 그런데 요새 머슴들은 왜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어? 뭐 이렇게 된 거잖아.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대대손손 이렇게 잘 살아왔는지 그 집의 내력을 알려준 다음에, 그런데 요사이 머슴들은 철이 없다라고 해서 그다음에 바로 보면 요렇게 밥사발이 크다 작다, 옷이 좋다 나쁘다, 다투고 시기하고 서로 막 생각이 많아서 흘깃흘깃거리고 막 그런대요. 자,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요사이 머슴들을 뭐 하고 있다? 그 잘못들. 그들이 지금 현재 그 잘못하고 있는 그 행동들, 그 잘못을 막 여기에서 나열을 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뭐 그들이 뭐 한 그 잘못에 뭐 지적을 뭐 혹은 비판을 하고 있다. 뭐 이래도 되고. 음.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일도 안 하는데 지금 가뜩이나 상황이 어때? 시절도 사나워. 즉 흉년이야. 가뜩이나 흉년이고. 자, 또 그 상태에서 강도까지 들어가지고 지금 가산이 막 다 탕진이 된 상태야. 강도도 들었어. 자, 가뜩이나 머슴들이 철도 없는데 흉년이고 강도도 들고 막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떻다. 먹을 게 하나도 없대. 알겠지? 자,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 이 머슴놈들아 막 이러면서 머슴들아 자 이렇게 해서 야 마음 좀 어이? 좀 먹자 이렇게 끝내는 거야.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 머슴들을 이제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에만 끝나는 건 아니고요. 가르치죠. 훈계하죠. 설득합니다. 정신 차려 이것들아 자 이렇게. 이게지. 어머야 또 까매졌어. 됐다. 음. 자, 그다음에 이제 다를 볼 텐데 이 다도 뭐 그냥 읽어볼게. 자, 비가 새서 썩은 집을 그 누가 고쳐이며. 자, 지금 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집 상태 어떻다? 요렇다. 알겠죠? 지금 집 상태 안 좋아. 자, 그다음에 담도 어때? 다 벗어서 무너져 있대. 요렇게. 음.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말들이야. 누가 고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집이, 담이 이렇게 다 썩어가고 무너져 있는데 대체 이걸 누가 고치고 밖에는 도적들도 있는데 대체 화살찬 경비병들 그럼 누가 힘쓰냐? 뭐 이런 거.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집이나 담이 무너져 있는데 자, 그것을 지금 고치거나 그리고 뭐 한꺼번에 경비병까지 즉 방비할 사람이 이가 없다. 자, 서리적 표현에 대한 이해 알겠죠? 음. 자, 대체 이 집이랑 다 썩어가고 있는데 이 고칠 사람도 없고 대체 경비병들 누가 힘쓰겠어? 경비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집에 마누라 혼자 앉아서 자, 마누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상전이라고. 자, 마누라 혼자 앉아서 분부를 누이 듣고 노이를 누이가 할까? 자, 이런 것도 그래서 혼자 앉아서 분부할 사람, 분부와 논의할 사람 있다 없다? 없다. 할 사람이 결국 없다. 그렇게 시름, 근심 한 상태여서 옷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며느리가 자 이런 문장 우리 이번에 봤었죠, 그렇죠? 같이 안 봤나요? 같이 했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에서
마누라는 결국 이렇게 본부 같이 뭐 이야기를 나눌 뭐 논의를 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근심만 많고 그치? 자 근심만 많고 편할 적이 있다 없다. 편할 적이 없다. 즉 편한 날이 없다. 편할 날이 없다. 이렇게 봐줘야지. 자, 그래서 대체 이걸 누구 탓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면서 이 철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아니하려니와 생각해보면 마누라 탓이다. 오잉. 자, 좀 책임이 있다. 그치. 마누라 탓이긴 해. 근데 내 상전이 그르다 잘못됐다 하기에는 뭐다 종의 죄가 더 많다. 자, 그래서 이 종의 책임 마누라 탓이긴 한데 그걸 따지기에는 종이 너무나 잘못했다. 종의 책임이 더 크다. 뭐 죄가 더 크다. 음. 자, 그래서 새끼꼬기를 좀 그만하시고 제 말씀을 들으세요라고 해서 이 새끼꼬기를 멈추시고 즉 새끼꼬는 주체 누구로 봐야 하니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마누라로 봐야 하고 자, 그래서 이 새끼꼬기를 멈추시고 내 말을 들어라라고 했는데 내 말을 들어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누라 자체가 결국은 다 청자가 되는 거죠. 이 지점부터 이 마누라한테 하는 말. 아시겠죠? 음. 자, 그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끝난 거야. 자, 즉 집을 제대로 고치려면 종들을 잡아야 하고 또 결국은 종들을 잡으려면 벌도 밝혀야 하고 또 상벌을 잘 밝히려면 결국은 어른 종을 믿어라. 자, 이렇게. 그러면 집안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뭐 제안했다, 뭐 혹은 뭐 당부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단 말이야. 자, 우리가 지금 가는 안 읽었고요. 이렇게 고전 시만 좀 봤는데, 자, 연결해 볼 수 있는 것만 좀 보면, 일단 42번은 뭐 공통점이니까, 자, 42번에 뭐 적절한 거 뭐냐, 자, 이랬을 때, 뭐 답은 뭐 4번이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왜 4번인지. 자,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내용 전개의 기반으로 뒀는데, 자, 여기에서 이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자, 나에서는 그럼 무엇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라고 해야 하니, 지금. 이 고공이잖아. 고공들. 이 고공들의 어떤 행실. 알겠죠? 자, 그 자체를 지금 비판적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쭉 이제 내용이 흘러간 거였고. 자, 그 다음에 이 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엇을 비판적으로 인식한 거니? 그 기울어져 가는 집. 그 집이 기울어져 가는 거. 기운 것. 자, 그래서 마노라 혼자 이렇게 근심 걱정인 것.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자, 그것을 지금 내용 전개 기반으로 삼는다라고 해야 하고. 자, 44번이고요. 44번은, 넘어갈 거예요. 자, 문제가 썩 좋진 않아서. 44번은 넘어가고요. 45번, 자, 볼게요. 44번 풀려도 됩니다. 자, 45번 볼게요. 자, 틀린 거 찾아라. 자, 이거지. 자, 일단 그 1번에 그 A. 자, A 부분은 어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 집이 어떻게 재산을 축적하게 되었는지 그거 얘기한 거 맞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B. B에서 이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머슴들로 인한 피해를 구체화했어라고 했는데, 자, 일단 B 내용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에 비유적 표현이 있다라고 해야 하는지. 자, 밥사발이 큰 거, 작은 거, 옷이 굳다, 뭐 좋다. 이렇게 마음을 다투는 듯, 또 호수를 또 시기하는 듯. 여기에서 듯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래서 마음을 다투다라고 하는 게 보조관념이야? 아니잖아. 마음을 다투는 것 같고란 얘기잖아. 늘 마음을 다투는 듯 행동을 하고. 자, 그래서 일단 그 비에서는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자, 이것도 틀렸고. 그리고 그래서 머슴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늘어놓았다라고 해야지.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늘어놨다라고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니잖아. 알겠어? 음. 자, 나머지도 보면서 공부할 거예요. 자, 3번에 C. 자, C에서는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됐다. 맞거든? 자, 그럼 유사한 통사 구조 찾으러 가보세요. 자, 이거 왜 유사한 통사 구조예요? 비가 새어 썩은 그 집을 누가 고쳐이며 옷을 벗어 무너진 담을 뭐 없지만 담을 그 누가 고쳐 쌓을까? 자,
무슨 말인지 알죠? 비가 새어 썩은 집을 누가 고쳐이며 옷을 벗어 무너진 담을 누가 고쳐 쌓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특정한 부분에 조사 어미가 이렇게 계속 중복이 되고 있지, 그치? 계속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뒤에서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자, 심리적인 부담감을 부각한다. 자, 서리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 맞아? 맞지? 서리적 표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문장에서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확 와닿지가 않아, 얘들아. 자, 그래서 그 서리적 표현, 이거 맞아? 옷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일까? 자, 이거. 자, 서리적 표현 맞지? 그래서 우리가 바로 어떻게 이해했어? 여기에서. 아, 편할 날이 정말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옷 같은 얼굴은 정말 편할 날이 없구나. 자, 이렇게 되잖아. 음. 자, 그다음 2에서 앞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앞구절에 이어받는 그런 방식이라고 했는데, 자, 문장이 좀 길어졌지만 우린 이걸 그냥 무엇으로 연결할 수 있니? 자, 연쇄법으로 연결할 수 있죠. 앞 구절의 끝을 다음 구절의 앞으로 받아서 쓴다. 자, 그럼 연쇄법인 거 맞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집 일을 고치려면 종들을 휘어잡고, 그렇게 휘어잡으려면 상벌을 밝히고, 자, 보이시죠? 자, 상벌을 밝히고, 또 그렇게 상벌을 밝히려면 어른중을 믿어라. 아시겠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연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해서 해야 할 일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 맞아? 맞지? 아시겠죠? 자, 고생했습니다.